네, 이슈 나옵니다. 내일은 두 가지 국내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기 있고요.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기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 또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 통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점들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자와 해설위원, 전문가 이렇게 세 분 함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자에게 질문 좀 드리죠. 이혜진 기자, 올해 마지막 쿼드러플 위칭데이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립 혹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만기를 예상하고 있던데요. 대체적인 시각이 어떤가요? 네, 올해의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 내마녀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가에서도 그 영향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만기일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지난 8월에 들어왔던 대규모 프로그램 자금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13일이 올해 마지막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날 대거 청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물량 폭탄이 쏟아지면 증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시장의 잠재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순차익 잔고가 현재 4조 4천억 원에 달하면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연말 배당이라는 변수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 대부분의 연말 배당 기준일이 오는 26일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배당 수익을 얻으려면 이때까지는 주식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을 고려하면 선물도 내년 3월까지는 롤오버, 즉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자금 이탈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님과 해설위원님 두 분께서 보시는 만기 전반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12월 달은 이제 배당 수요가 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막상 보면 12월 달에 제 과거 경험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10번 중에 뭐 2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12월 장의 속성이 늘 보면 대형주 중심의 장세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심의 장세인데, 그것은 이제 배당 수요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이죠. 7월 말 8월 초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잔고가 이미 이제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거쳤는데, 그 당시에도 물량이 출회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10월, 11월 달로 가면서 옵션 만기일이 있었는데 역시 물량이 거의 출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 매수 차익 잔고, 매수 차익 잔고에서 매도 차익 잔고를 뺀 수준이 약 4조 3천억 정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절대 규모만 보면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막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9월 만기 이후에 실제로 들어온 거 보면 순차익 잔고 한 6,500억, 그 다음에 비차익 잔고가 한 3조 1천억,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익 잔고가 대부분 이제 부담이 되는데, 순차익 잔고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자체에서 지금 출애 가능한 물량이 막 2,800억 정도 많이 나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제 거래세 면제가 없어져요. 그런 부담이 일부 물량을 털어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될 때 물량이 실제 안 나오고 오히려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역시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머징 아시아 쪽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 필리핀 이런 데가 이제 이머징 아시아인데, 거기에, 전주만 해도 한 3조 정도 유입이 되는, 3조 이상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충분히 좀, 소화가 되고, 연기금도 최근에 실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차익을 통해서 매수 들어와서 별로 충격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유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가지자체 출애 가능 물량이 2,800억 원 정도, 오히려 순매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의 관전 포인트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쌓인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어떻게 청산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지금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0.82 정도를 적정 스프레드로 0.75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한데요. 좀 제시를 했습니다. 현실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작년 배당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도 보면 스프레드가 이 정도 수준이라서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배당이 10조 8천억으로 작년보다 한 9% 늘어날 것 같고, 아무튼 좋기 때문에 일부 증권가에서는 적정 스프레드를 한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1.3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제 현대증권 걸로 본다 그러면 한 0.4 내지 0.5 정도 고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차익 잔고 한 3조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롤오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KDB 대우에서도 지금 외국인 스프레드 매매 비중이 82%로 상당히 높고, 거래가 또 실리면서 스프레드 순매도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자 그러면 이미 외국인의 롤오버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일자가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유의미하게 잘 무난하게 롤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다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은 이제 외국인의 조달 금리 문제인데요. 네. 조달 금리가 우리 CD나 콜을 안 쓰고 외국인은 리보에다가 플러스 1% 정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이론가가 무려 이제 한 거래소가 대비로 해서 마이너스 한 2.00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프레드보다 훨씬 더 고평가된 스프레드를 보고 있을 것이고, 이렇다고 그러면 훨씬 더 롤업하기 수월한 그런 조건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지자체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한 5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문가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로 이제 거래세 면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이제 정리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내일 있을 그 만기일 날 꼭 정리할 것이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 물량이 다 한꺼번에 나올 것으로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청산하기보다는 다음으로 넘기는 2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님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만기일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하나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외국인 만기 포지션이 지금 수익률 구조가 사실 선물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가 안 되면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 지금, 만기 수익 구간이 257.5에서 258짜리가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살짝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로. 그런데 지금 260포인트를 살짝 넘긴 현재 지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자로 해가지고 옵션이 지금 346억입니다만은 오늘 조금 지수가 더 올라가지고 지금 한 400억 정도 옵션에서 지금 손실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잠깐 좀 밀어내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미리서 매수에 가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내일 요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스프레드를 보면, 자, 어제자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0.85인데
우리가 스프레드라는 것은 지금 이제 12월 만기 바로 다가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차 근월물이 이제 3월물 아닙니까? 3월물에서 12월물을 뺀 게 지금 마이너스 0.85인데 원래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항상 이자 비용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배당이라는 이제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오늘 현재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5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좁혀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롤오버가 저렇게 되면 대부분 롤오버가 될 거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내일 장중에 어떤 변동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257.5, 258짜리가 외국인 입장에서도 BEP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내일 이제 장중에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종가 수준에서 뭐 매수를 좀 가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취하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떤 전략 주실지 궁금한데요.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좀 추이를 유지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HTS를 안 켜놨는데 혹시 켜놓으셨나요? 지금 네. HTS? 지금 스프레드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0.8 뭐 마이너스 0.5입니다. 0.5인가요? 네네. 네, 0.5면 글쎄요, 뭐 상당히 유의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략은 일단 그 전체적으로 뭐 제 견해보다는 연구원들 견해 좀 취합을 해보자 하면 소폭 매수 우위 쪽으로 보는 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업종은 여전히 뭐 지금 그 외국인과 연기금 쪽 선호하고 있는 업종 쪽으로 해서 그날그날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경기 민감도 조금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다시 또 일부 내수 쪽에 좀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관련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연말까지 더 스프레드가 높으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좀 매매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보자라는 전략이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금통위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통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는 좀 금리 동결에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혜진 기자, 어떻게 해서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13일에 열릴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양적 완화 효과를 비롯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유럽의 정책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관망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향후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천천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책 여력을 미리 비축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경기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지난 10월부터는 국내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를 바닥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입니다. 하느니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김 총재는 인하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동향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에만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10월 2번 금리 인하 했는데요. 예,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금리 인하 기조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약한 어떤 반등세,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타난 지표들을 보면,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상태가 시원찮고, 그 다음에 미국도 기저효과에 의해서 좋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표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섣불리 인하를 못할 겁니다만은 경기 회복이 좀 생각보다 좀 미약하거나 하면 아마 내년 그 1, 4분기 중에 한 차례 인하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FOMC
FOMC 같은 경우도 오늘 저녁에 뭐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앞서서 뭐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뭐 민생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고 하면 물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관망을 좀 취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금 증시 자체가 저는 이제 좀 가는 구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증권, 건설 뭐 이런 쪽인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실적이 조금 다소 좀 미진합니다만 어차피 시황 산업이니까 거기에 이제 선발 주자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우리증권 뭐 이런 쪽 역시 이제 조금 눌림을 받으면 매수를 해 나가도 되는 그런 지수대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수는 우상향 쪽으로 보고 계시고 금리 인하 기조 이어진다면 증권주 등 유동성 확대 수혜주들 보자 하셨는데요. 그 매수의 시기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해도 되는데 지수대가 지금 1970 부근에 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그 만기일 날 역으로 좀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롤오버가 되고 또 배당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 이벤트들이 요번 주에 이제 정책 이벤트들이 다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기 이후에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초로 가면서 그때 아마 좀 매수하는 게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사자마자 좀 눌림목 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 정도가 한번 매수 타이밍이 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문가님 지적처럼 실적도 아직이고 또 거래대금도 지난해나 대비해봤을 때 훨씬 네. 또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4조 원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 네, 금리에 네. 대한 전망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전문가들은 동결적으로 무게를 잡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 전문가는 거의 98%가 동결로 보더라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앞서 나왔던 3분기 GDP가 워낙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일부 수출 기업들 실적은 좋은 상황인데 내수가 썩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 투자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주춤한 것 같아서 한번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호주도 며칠 전에 0.25% 내렸고 해서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따라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마침 또 우리가 이제 11월 달 소비자 물가가 1.6% 상승에 그쳤고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 부담도 없고 해서 뭐 이번 차에 한번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증시 전략상으로는 뭐 금리는 내리든 올리든 간에 둘 다 긍정적이겠는데요. 내리면 내려서 좋은 것 같고요. 올리면 뭐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다 시황이 형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봐야 될 관련주들이나 있을까요? 글쎄, 지금 그 유동성이 확충된다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뭐 은행, 건설, 증권, 뭐 트로이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떨어뜨리면 원달러가 조금 주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IT 금융 쪽으로 수급이 쏠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면 뭐 나쁜 재료는 아니겠죠. 다만 이제 금리 떨어진다는 것이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둔 금리 하락이라고 그러면 일부 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시세가 단계 주춤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추가적인 질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긴급 안전보장회의 소집에 들어갔고요. 우리의 금융당국도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행히 큰 출렁거림은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테마주들도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예, 뭐 비슷한 뭐 얘기들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좀 김정은 체제가 좀 나이가 젊잖아요. 그래서 좀 개방적으로 하지 않겠나 했는데 부전자전이라고 결국에는 저 김정은 그 시대부터 해서 계속 발사해야 되니까 우리 저 김정은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서 조금 뭐 연말에 하지 않겠나 했는데 조금 더 빨리 했다는 거 정도지 뭐 지금 시장은 그렇게 뭐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속보로는 북한 미사일 1단이 변산반도 서쪽에 낙하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우리 투자자들도 워낙 이제 뭐 네, 학습 네. 효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허연님 저는- 보시기엔 어때요? 저는 지금 큰 충격 받았는데요. 아, 네. 예, 들어오기 전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실 좀 이 내용보다 지금 이쪽을 좀 더 주목을 했는데 네네. 일단은 방산주들이라든지 오늘 원달러 움직임 봐서는 잠잠한 것 같아요. 원달러는 낙폭을 좀 축소하긴 예, 했는데 조금 한 2원 정도 네네. 줄였다고 봐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Q4라든지 4차 양적완화라든지 이런 쪽 분위기가 강해서 밑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잡아버릴 정도로 원달러 환율 쪽 외환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북한이 했기 때문에 차후에 조치들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전세 한번 더 떨어졌다고요. 네. 크게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저번에 그 해체했다 다시 장착한 그 미사일인지 아니면 다른 로켓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이제 강행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조금 이제 좀 제재를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황이 오늘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산주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좀 올랐던 부분들은 조금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는데 트레이딩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단기적인 변수도 살펴봤지만 내일 전망 두 가지 이벤트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